자, 서류 파트. 자, 보시고 서류 파트에서 첫 번째 테마 29번. 첫 번째 요가서 이제 등기 신청 정보. 자, 근데 거기 기출 마크 한번 보세요. 신청 정보 25에 나왔죠. 29에 나왔죠. 올해쯤 나오면은 딱 맞죠? 올해 시험 나온다고. 지금 비웃었어 지금. 이랬어. 나 좀 두고 봐. 그래서 이제 됐고 이제 첫 번째 등기 신청 정보는 원칙이 이제 그거죠. 일권 일신청 정보주의죠.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다? 일괄 신청. 보시고 하나 외우세요. 일괄 신청 우리 이제 이렇게 수업했어요. 이번에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겨요. 근데 보세요. 갑이 을한테 토지를 이렇게 세 필지를 팔았어요. 한꺼번에. 자, 10, 11, 12 세 필지 팔았다. 그럼 제일 먼저 토지 세 개에 등기 목적이 똑같죠. 세 개 다 소유권 이전. 그리고 원인 똑같죠. 세 개 다 매매. 그리고 토지 세 개 관할이 동일하면 굳이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일괄 신청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또 하나 이제 관할 등기소가 동일할 때 사건을 딱 기억하세요. 사건. 됐고 또 이제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자, 같은 채권 담보인 때 소유가 달라요. 일괄 신청할 수 있지. 왜? 같은 채권 담보니까. 고실 긋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칸에 있어요. 일괄 신청 첫 번째 줄 그셔야 돼.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요 말이 중요한 말이죠. 중요하고 어디에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이죠. 어차피 같은 채권 담보니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괄 신청 잘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자주 언급이 돼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거. 우리 기존 시험문제 이거 나왔어요. 간인과 정정인. 자, 간인 정정인인데 이렇게 해서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때 뭡니까?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그럼 당사자가 많으면 신청서 매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신청서 매수가 등기할 때 빠뜨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서류를 쭉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절반 접어요. 이제 여기가 앞장 뒷면 뒷장 앞면 가운데 도장 찍어야죠. 이게 뭐다? 간인.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인인데 간인은 누가 하고? 법에는 그중 1인. 엄밀히 말하면 각각 1인 이렇게 있고 이제 정정인은 뭔가 하면 자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틀렸죠. 이렇게 지워야죠. 싹 지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죠. 가로를 치고 옆에 적어줘. 삭3 이렇게 적어줘요. 삭3. 여기다 이제 도장 찍어야죠. 이게 뭐다? 정정인. 그럼 정정인은 누가 해? 전원이 다 해야죠. 이제 차이점 있고 또 하나. 그럼 정정인 한 번 더 보세요. 옛날에는 꼭 도장 찍었거든요. 지금은 사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정인 날인할 때는 보세요. 서명하고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 그래야지. 사인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게 시험 나왔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분하세요. 이제 가장 기본이 여기예요. 간인과 정정인이고 최근에 넘어와서 이제 요거 시험 나왔죠. 일괄 신청 이렇게 되고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신청인. 자, 우리 신청인 아까 우리 그거 봤어요. 자,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비법인 사단자 명의로 등기할 때 비법인에 뭐 적어야죠? 명칭, 사무소, 부동산 등기용 도표를 쓰고 그 다음 뭐 적어야 돼요?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나와야죠. 되고 그거 알아야 되고. 자, 또 중요한 거 이제 임의적 사. 자, 이제 주의하세요. 자, 임의적 저 말은 원래대로 하면요 쓰든 말든 맘대로죠. 등기 좀 달랐어요. 그래서 등기법은 임의적 사항을 등기 원인 정보에 적으면 신청 정보에 기록할 수 있다. 기록해야 한다. 기록해야 한다. 줄 긋고. 그래서 그 임의적 사항에서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임의적 기록 사항이 원인 정보에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 정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 시험도 할 수 있다로 또 나오겠지. 보나마나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최근 특징이 요거예요. 최근 특징이 기존에 맨날 요거 나왔어요. 간인과 정정인. 최근에 여기로 넘어갔어요. 일괄 신청 이렇게 이제. 최근에 또 요거 나왔어요. 이제 임의적 사항까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 등기 원인 정보죠. 자, 원인 정보는 작년에 시험이 나왔어요.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10년 만에 시험 나왔어요. 향후 10년간 출전 금지. 근데 이제 하나만 거민이니까 하나 외우고 있어야죠. 거민. 거민은 언제 거민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거 하나 하면 돼요. 이제 한 개 더 하면 이거 어때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 할 때 원인 정보가 판결서 정본이라면 별도 거민은 받아요, 말아요? 또 받아야지 이제. 뭐 그 정도 되겠지 뭐 이제.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별 문제 없고요. 자, 밑에 이제 자료 보세요. 밑에 거래가액 나와 있죠. 자, 거기서 이제 하나 기억하세요. 거래가액 파트에서는 그 신고 대상을 하나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자, 요건 이제 주사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갑과을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줘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돌려받는 게 뭐죠? 그게 신고 필증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고 필증을 등기하러 가는데 제출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줄 그세요. 거래가액을 등기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줄 그세요. 거래가액 등기 대상은 요건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2006년 1월 1일 이후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매매 계약서가 원인 정보일 때, 세 번째 소유권 이전할 때. 그 세 개 요건을 다 충족하면 그때 등기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도 빠지면 거래가액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이제. 다시 첫 번째 언제? 200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매매 계약서가 와야 되고, 또 하나가 소유권 이전할 때. 세 개 요건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그거 나왔어요.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그 뭔가 하면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는 그때 등기하자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건 알고 계셔야 돼. 뭔가 하면 이제 이것도 단독 문제는 아니고 지문으로 나올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쭉 내려가서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신고 필증 하나만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매매 목록이 필요한 수가 있죠. 그거 잘 봐야지. 매매 목록. 첫 번째요. 매매 목록은 언제 필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요. 토지색을 사고 팔았죠. 그럼 문제가 보세요. 갑과 을이요. 계약서 쓸 때, 자, 10번지 얼마, 11 얼마 이렇게 적어요? 아니면 묶어서 그냥 한 개로 적어요? 묶어서 한 개로 적어줘요. 그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매매 목록은 첫 번째, 부동산이 2개 이상인 때. 첫 번째 필요하고 2개 이상. 두 번째는 한 개지만 수인과 수인 사이 매매인데. 뭔가 하면 이런 경우에요. 수인과 수인이니까 뭔가 하면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인데 갑과 을이 이제 병과 정한테 처분한대요. 그럼 지분이 막 헷갈릴 수 있죠. 이거 이제 따로 적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2개 보시면 돼. 첫 번째 이제 거래가액 등기 대상 하나. 두 번째 이제 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 하나, 2가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자, 등기필 정보는 자, 가장 중요한 서류. 이제 별표 딱 치시고. 그럼 이제 특징 한번 보세요. 여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기서 이제 그 박스에서 19페이지에서 앞에 있는 세 칸을 묶으세요. 의, 불첨부, 멸실 묶어놓고 3개. 의, 불첨부, 멸실 3개 묶어놓고, 자, 거기는요. 앞에서 써요. 거기는 등기 의무자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권을.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경우에요. 이제 갑과 을이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다. 그럼 갑이 을에게 뭐 줘야죠? 등기하라고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뭘 준다? 그게 이제 갑의 뭐다? 등기필 정보를 주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의, 불첨부, 멸실 요구는 갑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갑권 물어본 거고, 그다음 또 이제 그럼 이제 을이 신청을 딱 해서 등기소가 을 앞으로 등기했죠. 등기소 이제 을한테 뭐 줘요? 새로 또 만들어줘야죠. 거기 밑에 세 칸이에요. 밑에 세 칸 묶어주고, 거기는 등기 권리자 거예요. 등기 권리자. 을에게 주냐 안 주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하면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2개가. 그래서 앞에 세 칸은 등기 의무자권 물어보는 거고, 밑에 세 칸은 누구 거? 권리자에게 주냐 안 주냐 그 얘기라고 이제. 자, 들어보세요. 그럼요. 첫 번째. 다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예요. 그럼 이제 원칙은 보세요. 원칙은 등기할 때는 그럼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야 돼 말아야 돼요? 첨부?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첨부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불첨부. 별표 치고.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다시 잡으셔야 다시. 자, 등기할 때는 원칙. 등기필 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원칙은 한다예요. 한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첨부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불첨부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지금 다시 이제 정식 명칭이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죠. 첫 번째요. 등기하는데 의무자가 없어요. 그럼 의무자가 없으면 정보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러면 의무자가 없는 등기는 뭐가 있어요?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그 말이지.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자, 두 번째는요. 자, 권리 등기를 했으니까 권리 등기가 아니다. 다시. 권리 등기가 아니다. 다른 말로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지. 표시 등기 첨부할 필요가 없다 되는 거죠. 권리면 없으니까. 세 번째는 등기의 진정성 보장.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에요. 판결에 의한 등기. 그럼 이제 다시 자, 고개 드시고 또 찍기 연습도 해야지. 자, 시험 지문에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나왔어요. 그럼 원칙은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요, 안 해요? 원칙은 안 합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자, 두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렇죠. 의무자가 안 줄 거니까. 세 번째.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왜 한다?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문장이 세 개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어디 갔어요? 그 3번의 지문에 있죠. 판결. 꼭 구분하셔야 돼. 권리자무자 달라져요, 이제. 이게 무심결에 속을 수 있어요, 시험 보러 가면. 불첨부에서 3번의 판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간공서 촉탁 등기. 또 촉탁 등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 그 말이 되겠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그럼 이제 갑이 이제 원래 을한테 줘야죠. 근데 갑이요. 정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방법 세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다?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는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서면. 거기서 두 통이 아니고 한 통. 일자로 바꿔주세요. 한 통. 세 번째 이제 공증받으면 되겠죠? 공증서 부본. 그래서 요 세 개 외우고 있어야죠. 다시. 자,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멸실했다.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좀 더 길게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 공증서 부본. 방법 세 개 나와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또 밑에 세 칸은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세 칸은 이제 을이 신청을 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등기서 을한테 이제 정보를 새로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나머지 세 칸이라고 을에게 주는 거. 지금까지는 갑고였고. 그다음 이제 첫 번째 기억하세요. 과거 등기 필증은 어떤 등기인지 등기하면 다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첫 번째 무슨 등기했을 때?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기했을 때 하나. 두 번째는 설정, 이전을 위한 가등기했을 때. 세 번째 주세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꼭 그 말이 와야 돼. 변경, 경정. 그럼 이제 하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했다. 근데 줘요, 안 줘요? 그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이 말 보세요. 뭔가 하면 토지가 A의 단독 소유예요. 요거를 A, B의 공유로 바꿨어요. 그럼 B 소유자도 아니다. 그럼 얘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때 주는 거예요. 꼭 저 말이 와야 돼. 권리자를 추가하는 요 말. 그래서 자, 변경, 경정 추가하는. 그 만약에 시험에 권리자가 감소하는 이렇게 나오면은 첨부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A, B, C께 A, B께 됐다. 저 시간 빠진 거죠? 그럼 또 줄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올해 법무사 시험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권리자를 감소하는 이렇게. 됐고 하나 첫 번째고. 그다음 이제 받아보면 정보에는 중요한 게 두 개 있죠. 이제 일련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 일련번호 몇 자리? 12자리. 비밀번호 50개 나왔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등기필 정보는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신청했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자 등기 신청 누가 했어요?
을이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그 뭔가 하면 대부분 등기는 등기 신청인 명인이 일치 불일치. 일치하죠? 그때 주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등기 신청인 명인 양자가 불일치할 때는 정보는 교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뭐? 채권자 대위 등기. 두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했을 때. 세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했을 때. 또 하나 간공서 촉탁 등기. 근데 이제 예외 이것도요. 간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할 때는 준다 안 준다? 그때는 줍니다. 그래서 그 네 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 보러 가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정답은 작성을 물어보거나 작성 안 하는 걸 물어보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뜰 차례입니다. 그래서 서류 파트에서 이제 자 기억하세요. 서류 파트는 등기 신청 정보하고요. 요 등기 정보는 꼭 보셔야 돼. 가장 중요합니다. 보셨고 다 이제 외우고 있는 거죠. 다 이제 표정이 또 이상해지고 있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